예, 박준택입니다. 저는 그 선거법 위반 사건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. 백현동 관련해서 용도 변경 그 과정 관련해서 거짓말했다는 거 하나, 두 번째는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다는 거 하나,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백현동 그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, 여기에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, 이 혐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쟁점은 그 국토부, 그러니까 백현동의 용도를 녹지에서 준주거지로 바꿔준 것,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바꿔준 것, 이게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냐 아니냐, 이게 이제 쟁점이 된다는 사건인데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원래 이재명 시장은 그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 주거지로 바꿔줄 생각이 없었습니다. 근데 국토부가 수없이 요구를 하니까 결국은 그 주거지와 어떤 그 본인이 희망했던 연구소, 기업 유치가 가능한 하이웨이 형태의 준주거지로 용도를 변경을 해줬죠. 근데 국토부가 그 과정에서 3, 4년 가까이를 지방공기업 이전을 해야 하니까 용도를 바꿔달라고 요구를 합니다.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그 지방으로 공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많이 좀 협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발언을 합니다. 그리고 혁신도시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중앙정부가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을 들어줄 의무가 있는 걸로 규정을 합니다. 근데 당시에 식품연구원 부지가 그 의무적으로 바꿔줘야 할 대상이냐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다툼이 있던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면은 성남시장, 특히 성남시청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심적인 압박을 느꼈을 거 아닙니까? 그 심적인 압박을 느꼈던 것이 그 상황을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이냐 아니냐, 이게 쟁점인 사건입니다.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식품연구원 부지뿐만 아니라 5개의 그 공기업이 있었는데 그 성남시에 그 5개의 공기업에 대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얘기했지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 있었다고 특정해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. 그런데 어쨌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한 것은 맞죠. 근데 심적인 압박을 받던 상황을 협박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그게 범죄입니까? 여러분 보시기에 표현이 조금 부정확한 것이겠죠. 남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표현을 썼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허위사실이며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? 그리고 이제 더구나 그 발언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선거 현장이나 뭐 선거를 위한 TV 토론 현장에서 나왔던 것이 아니고 당시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인데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이 질문하니까 그 상황을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라는 발언이 나왔던 것입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선거 목적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니까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.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없다는 것.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그 답변이 이루어졌던 것인데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 증언감정법으로 혹시 위증으로 처벌받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그 외에 다른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증거상으로도 무죄가 되는 것이고 법리상으로도 무죄가 되는 것이겠죠.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무죄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,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. 근데 이제 저는 일단 공직선거법 중에서 허위 진술한 것이 아니다,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러면 본체에 해당하는 그 백현동 사건은 뭐냐,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. 지금 백현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그것은 하도 증인이 많아서 아직 재판에도 못 들어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와 관련된 거짓말로 지금 선거법 사건이 15일 날 선고될 것이고 앞으로 언제 재판이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백현동 사건, 이것이 오히려 본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그거 팁 비슷하게 짧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백현동 사건이라는 것은 일단 그 식품연구원 부지 이것을 용도 변경해 줬던 것이 과연
국토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냐, 브로커가 요구해서 그랬던 것이냐, 이게 이제 다툼인 사건인데 국토부가 수없이 이것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용도를 바꿔줬던 그 사건입니다. 근데 이 사건이 뭐 옹벽 아파트를 지었다, 브로커가 꼈다, 또는 압박이나 협박이 있었다 없었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막상 공소사실은 뭔지를 아는 분들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. 심지어는 백현동 사건 뭔가 문제가 있나? 라고 의문을 가질 뿐 쟁점이 뭔지, 공소사실이 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. 이게 뭐냐면은 그 150장의 뭐 공소장으로 여러 가지 나쁜 얘기가 써있는데 결론은 그겁니다. 그 민간 그 시행업자들이 성남시 내지는 성남도시공사에 200억을 주겠다고 하는데 200억을 안 받았다. 이게 배임죄라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이재명 당시 시장은 왜 200억을 안 받았을까? 이유는 간단합니다. 용도 변경을 해준 다음에 땅을 53%를 기부 취납을 받습니다. 엄청나게 많이 뜯어낸 거죠. 이러니까 이제 공산당이란 소리를 듣는 것인데 국토부 기준에 의하면은 25%가 기준선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. 25%를 넘기지 말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재명 시장은 뭐 어떻게 도대체 재주가 좋았든지 53%나 뜯어내는 겁니다. 공공환수를 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200억을 뭐 신용만 하면 더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까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해서 양심에 어긋나는 돈을 안 받았던 겁니다. 근데 그게 범죄가 돼서야 되겠습니까? 그때 만약에 200억 준다고 했었을 때 받았으면 인허가권을 남용해가지고 돈을 받았다고 또 뭐 성남 FC 뭐 사례처럼 이걸 또 뇌물죄로 적용을 해가지고 처벌하려고 했을 겁니다. 그래서 나중에 장차 이루어질 재판 그 백현동 사건에 있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, 이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백현동 관련된 사건은 선거법 위반 사건도 죄가 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배임 사건도 죄가 될 수 없다는 것,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이상입니다.